초보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몽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산과 염기의 세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산과 염기의 정의를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화학 1 시간에 배웠습니다. 브랜스테드 로리가 정의한 산과 염기는 산은 양성자를 내놓는 물질이었고요.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물질이었습니다. 즉 브랜스테드 로리는 수소 양이온을 통해 산과 염기를 정의를 내렸죠. 자,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에 따라서 다음 반응의 산과 염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반응에서 양성자를 주는 것은 바로 염산이 되겠죠. 아래에 있는 반응에서 양성자를 주는 것은 암모니아가 아닌 물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양성자를 받는 것은 위에 있는 반응에서는 물, 아래에 있는 반응에서는 암모니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과 염기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반응을 보시면 가역 반응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역반응에서 산염기를 찾아봤을 때는 위에 있는 반응식에서는 염화이온이, 아래에 있는 반응식에서는 수산화이온이 염기가 될 거고요. 위에 있는 반응에서는 옥소늄 이온이, 아래에 있는 반응에서는 암모늄 이온이 산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반응을 살펴봤을 때 여기는 물 있잖아요, 물. 이 물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반응에서는 염기로 작용했고 아래에 있는 반응에서는 산으로 작용했습니다. 반응에 따라서 산과 염기 모두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는 양쪽성 물질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여기서 물은 양쪽성 물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화2에 들어와서는 한 가지 더 배우게 되는데요. 바로 짝산과 짝염기 관계입니다. 수소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는 한 쌍의 산과 염기를 우리는 짝산, 짝염기라고 하는데요. 위에 있는 반응에서 짝산, 짝염기를 찾아보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왼쪽에서는 산으로 작용했던 염산이 오른쪽에서는 염화이온으로서 염기로 작용하고 있죠. 반대로 왼쪽에서는 염기로 작용했던 물이 오른쪽에서는 옥소늄 이온으로서 산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반응에서 짝산, 짝염기를 찾아보면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왼쪽에서는 염기로 작용했던 암모니아가 오른쪽에서는 암모늄 이온으로서 산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왼쪽에서 산으로 작용했던 물이 오른쪽에서는 수산화 이온으로 염기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소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는 한 쌍의 산과 염기를 짝산, 짝염기 관계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반응에서 염산의 짝염기는 염화이온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고요. 물의 짝산은 옥소늄 이온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산,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산과 염기의 세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염산과 탄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염산 같은 경우에는 강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위험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탄산 같은 경우에는 약산으로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탄산 음료에도 이 탄산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산이 강하다, 약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산이 강하다, 약하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산의 성질이 강하거나 약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산의 성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소 이온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산의 성질이 강하다는 말은 수소 이온이 많다는 것을 뜻하게 되겠죠.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같은 양을 넣었을 때 산의 이온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산의 세기는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산과 약산의 모형을 보시면 강산 같은 경우에는 물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이온화돼서 많은 양의 수소 이온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산 같은 경우에는 물에 들어가서 거의 이온화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적은 양의 수소 이온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강산은 물에서 대부분 이온화되고요. 약산은 물에서 일부만 이온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산과 염기의 세기는 얼마나 이온화되느냐에 따라서 강하다, 약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산이나 염기의 이온화되는 정도를 우리가 정량화할 수 있다면 산과 염기의 세기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온화도입니다.
자, 이온화도가 뭔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화도는 산이나 염기가 수용액에서 이온화되는 정도를 나타낸 척도입니다. 기호로는 보통 알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이온화도는 용해된 물질의 양 분의 이온화한 물질의 양으로 우리가 나타내게 됩니다. 이온화도 같은 경우에는 용해된 물질의 양보다 이온화한 물질의 양이 더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온화도 같은 경우에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용해된 물질이 전혀 이온화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 경우를 생각했을 때는 이온화도가 최소 0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화도는 0부터 1의 값을 가질 수 있고요. 이 이온화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산과 염기의 세기를 표현하자면, 산이나 염기의 이온화도가 1에 가까워질수록 세기가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이온화도가 1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대부분 이온화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반대로 이온화도가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거의 이온화하지 않고 세기가 약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화도의 개념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보셨던 모형을 다시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모형의 하나의 분자가 1몰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위에 있는 강산인 HA의 이온화도는 총 8개 중 7개가 이온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A의 이온화도를 한번 구해보자면 총 8개 중 7개가 이온화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HA의 이온화도는 8분의 7인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HB 같은 경우에는 총 8개 중 1개가 이온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온화도 같은 경우에는 8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온화도는 HA가 더 1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HA가 HB보다 더 강한 산인 것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산과 염기의 정의를 복습하고 산과 염기의 세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온화도에 따라서 산과 염기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는지이기 때문에 이온화도를 구해보는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